안녕하십니까. 마블링 좋은 부동산을 찾아라. 수익형 부동산 개발 30년 외길 고종옥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710 부동산 대책, 보완 대책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책이 너무 자주 발표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왔었는데요. 이번 보완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기를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역시 제가 출간한 책에 대한 광고 페이지고요. 영상 순서, 오늘 진행할 영상 순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소유자 부담 경감하는 정책, 두 번째는 공급 확대 정책, 세 번째는 단기 투자 세제 강화하는 정책이요. 네 번째는 사업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한다고 하는데,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하고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은 그동안에는 국민주택만 했었는데,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민영주택에도, 민간인들이 개발하는 민영주택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물론 용적률을 늘려주고 그 용적률 이내에서 일부를 공공에서 가져가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공급 비율인데, 그 비율은 아래 표를 봐주시면은, 일단은 공급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집니다. 국민주택은 종전거는 보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변경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변경된 거는 25%까지 생애 최초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일반으로는 15% 정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둘로 또 나눠지는데, 공공택지인 경우가 있고 민간택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LH나 SH 또는 지방의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택지에 지어지는 것이 공공택지이겠고요. 민간인들이 개발한 택지가 민간택지인데, 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를 15%까지 공급하겠고, 민간택지는 7%까지 공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득은 우리가 그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100으로 간주할 때 국민주택은 100% 그대로 유지를 하고,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3배, 130% 이하까지 확대 적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20년도 귀속되는 작년 2019년 거가 이제 그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귀속되는 작년 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가 264만 5,147원이고요. 2인 가구가 437만 9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130% 곱하기 120%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가구 수에는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인데요.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 또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 최초 월평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확대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는 140%까지 확대해주고요. 아래 표를 봐주시면은 그 공급이 신혼부부 공급은, 특별 공급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지는데, 3억 원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9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우선 공급 경우는 75%가 공급이 되고요. 여기는 소득 기준을 100%, 100%, 100% 다 적용을 해주고, 일반 공급은 120%까지 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혼부부는 뭐냐? 누가 신혼부부냐? 결혼 7년 차까지는 신혼부부에 해당이 되고요. 자녀가 있는 자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면은 가점이 된다는 얘기고요.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재혼 부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얘기인데, 현재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혼부부 생초 주택은 신혼부부에게만 그 취득세 감면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혼인을 하지 않아도
혼인의 관계, 혼인 여부 관계없이 확대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를 감면해주고요. 취득세 1억 5천에서 3억 원인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데 수도권은 4억 원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이 많이 부족한데 3기 신도시에 3기 신도시에서 내년부터 사전청약 형태로 조기에 공급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해서 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 실소유자 소득 기준 완화한다고 그러는데 규제지역에서, 자, 규제지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규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 포함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서민 실소유자는 LTV하고 DTI, LTV는 담보인정비율이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할 때 10%를 올려서 우대해서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표를 봐주시면은 우선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보완책에서는 나누지 않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고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부부에게는 9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은 나눠지는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서민 실소유자가 생애 최초나 서민 실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5억 원 이하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잔금대출 경과 조치가 나왔는데 이 경과 조치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게 소급이냐 아니냐 엄청난 그 혼란이 왔었는데 다행히 이 경과 조치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중 사업자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잔출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비규제지역이었던 곳이 규제지역으로 될 경우에 최대 40%까지 담보인정 비율이 줄어듭니다. 감소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비규제지역이었을 경우에는 70% 대출을 받아서 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3억 원만 자기 부담, 본인 부담 3억 원이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규제지역이었던 게 규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LTV가 40%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분양을 받았는데 10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7억 대출 받고 내가 3억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규제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4억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억을 추가로 준비해서 내가 6억 원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이번 경과 조치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청년층에게 전월세 자금 지원하는 문제도 이렇게 많이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자료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여기서 청년은 만 30세 이하인 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인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시킨다는 문제하고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할 때 도시 규제 완화하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공공이 관여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통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심 내 공실상가 오피스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도심 내 공실상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구조상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상 또 주변 환경으로 볼 때 그렇게 만만한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저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란 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종부세 합산이란 말은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종부세 중과?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얘기인데, 양도세 중과라는 말은 있었지만 종부세 중과라는 말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 역시 엄청납니다.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3주택 이상이라고 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와 아닌 경우 다 포함입니다. 모든 지역 포함이고,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2주택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1.2%에서 6.0%까지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 표를 봐주시면은 과표에서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의 내용은 크게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현재까지의 규정과 비교할 때 약 2배, 그러니까 100% 이상 상향 조정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그 파도에 따라서 오는 게 뭐죠? 쓰나미가 그 파도 뒤에 따라서 묻혀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드디어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억 이하는 1.2%, 3억에서 6억은 1.6%,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6억에서 12억까지는 2.2%, 12억에서 50억까지는 3.6%, 94억을 초과할 경우는 6.0%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6에서 12억인 경우에는 강북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12억에서 50억인 경우는 3.6%인데 강남 지역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고요. 다주택 보유인 경우에 다주택 보유 개인들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주택 보유한 법인, 종부세 역시 중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6%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비상이 걸린 거죠. 자, 법인을 이용해서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이 있겠죠. 결국 법인의 주인은 개인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법인을 내세워서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 뿐이겠죠. 밤잠 못 이루는 그러한 날이 연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내년 6월 1일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죠.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그 이전까지 매각을 하면은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주택분, 법인은 주택도 소유할 수 있고 비주택도 소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6억 원을 기본 공제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도세입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인 경우는 70%, 2년 미만인 경우는 60%까지 올라갑니다. 과거에. 지금까지는 1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은 그냥 기본세율로 갔고요.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이렇게 돼서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을 할 경우에 주택 입주권과 입주권은 조합원이죠.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인들이 분양받는 분양권을 구분을 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의 양도세는 70%. 70%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50% 남으면은 20%를, 이건 양도 차익이죠. 그렇죠. 남는 거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70%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가 세금이고요. 분양권도 역시 70%입니다. 2년 미만,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미만 사이에 1년 6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매각할 경우에는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는 60%, 분양권도 60%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세율, 2년 이상일 경우는 기본세율의 60%가 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양도 차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 중에서 최고 세율이 42%입니다. 42%. 예, 42%에 20%가 더 올라간다고. 기본 세율에 그 기본 세율에서 60%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전혀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가지고 투기 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1년 미만은 주택 입주권은 70%, 분양권도 70%, 2년 미만은 주택 입주권은 60%, 분양권은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인데요. 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이면은 다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죠. 투기지역, 과열지구, 조정지역 다 해당이 되는데, 주택을 많이 보유한 양도세, 중과세율,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세율 42%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10% 플러스 3주택인 경우는 20% 플러스가 됐는데, 이제는 2주택이 20%, 3주택이 3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외우기는 쉽네요. 취득세입니다. 다주택자나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2주택은 8%, 3주택은 12%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은, 오른쪽에 표를 보겠습니다. 개정된 내용. 개인 1주택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1에서 3%에다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또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서 농특세와 지교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겠죠. 그러면은 1.1%, 2.2%, 3.3% 이렇게 되겠지만은, 자, 이제 2주택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2주택부터는 무려 8%. 이거 무슨 투자 수익률, 최고 투자 수익률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투자할 때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 8%, 9%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3주택, 4주택 개인인 경우에, 자, 3주택, 4주택 개인인 경우에, 그동안에 3주택과 4주택이 나눠져 있었는데, 근데 3주택과 4주택이 동일하게 12%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취득세 얘기하는 겁니다. 취득세. 그래서 10억짜리를 사게 되면은 3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주택 하나를 더 사게 되면은 취득세가 얼마가 될까요? 10억짜리를 살 경우에 12%니까 1억 2천만 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대단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그동안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1에서 3%로 금액에 따라서 주택 수에 따라서 1에서 3% 적용이 됐었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12%를 하나의 잣대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때 법인의 출자를 하는 현물 출자가 되겠죠. 현물 출자할 때 취득세 75%를 그동안에는 감면을 해줬는데, 이런 규정도 삭제해 버리겠다,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신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신탁사의 신탁 제도를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 제도를 신탁을 하더라도 이제는 위탁자인 소유자가 종부세를 세금을 보유세를 신탁자가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신탁사가 선지급을 한 후에, 신탁재산에 대해서 신탁사 선지급을 한 후에 개인에게 청구를 하는 형태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예 이것도 방지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는 원소유자, 건물주, 조물주의 건물주, 위탁자 같은 얘기죠. 건물주, 원소유자, 위탁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게 보유세를
직접 부담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대 등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얘기인데 4년짜리고 8년짜리를 폐지한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부에서 시킬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세금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그 세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양지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들여서 세금, 국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계획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이제 충분히 충족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에 이런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그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충분하게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를 대신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자 역할을 하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년짜리하고 8년짜리 폐지를 한다는 얘기고요.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얘기고 또 자발적인 등록 말소도 유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추진 일정은 여러 가지 7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하겠다는 얘기고요.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계획은 과연 이제 의지이고요. 이 의지가 얼마나 시장에서 실현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우리 같이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파트를 투기 수단으로 이제 금지하겠다. 아파트를 가지고 투기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 또 개인이 법인을 내세워서 부동산에 편법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큰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30년 그동안에 부동산 개발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를 좀 해오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앞으로는 1주택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비주택 분야의 주택이 아닌 부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되겠지만은요. 어떤 이러한 투자 방향에 대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틈새는 있다. 항상 그 틈새 시장은 존재한다. 라는 말씀으로 본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